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어떻게 오늘 매매 잘 하셨습니까? 자, 이제 조만간에 또 공매도가 또 시행이 되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또 발표를 했었죠. 이게 주식 옵션과 주식 선물도 나중에 또 생긴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 누가 이득을 보지? 자, 웨이나우 기관들 메이저는 지수 조정을 이끌면서 지수 하락분을 또 수익으로 삼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이런 1,000만 원, 1억 이상씩 사신 분들은 또 해지를 또 염두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또 우리는 또 그거를 수익으로 그리고 또 현물에 매수를 했을 때 그 하락분을 메꾸고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웨이나우 기관들, 선물 매도 포지션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풋옵션도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하락이 나면 이 메이저는 얼마만큼의 수익을 또 거두는 거지,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선물과 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물 한 호가의 수익은 12,500원입니다. 이 12,500원, 선물 한 틱이라고 얘기해요. 이 한 틱에 12,500원의 수익이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짜리 이하는 0.01, 1,000원씩 움직이지만 한 틱, 한 호가의 수익은 2,500원입니다. 그래서 1,000원이 움직이면 2,500원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330.00 기준으로 한 틱당 0.05씩 움직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0.01씩 움직이지만 선물은 0.05씩 한 호가 단위로 움직이고, 상방 포지션은 다 아실 거예요. 이 하방 포지션이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상방 포지션만 할 수 있잖아요. 주식 조정이 나오면 물타기로 대응을 하거나 손절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건 누가 봐도 지수가 빠질 거다 생각했을 때는 하방 포지션, 선물 매도 포지션과 풋옵션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방 포지션을 다 여러분들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주가 상승이 예상을 된다면 선물 매수 포지션과 콜옵션을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 시에는 이거 누가 봐도 지수가 빠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선물 매도 포지션과 풋옵션을 여러분들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틱에 12,500원인 건 알겠어. 근데 이 선물 지수 앞자리가 한 자리가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지? 자, 330.00에 매수를 해서 331에 청산을 할 경우에 한 틱의 가치는 12,500원을 했어요. 20틱이 올라가면 앞자리 수 하나가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25만원에 상방 포지션, 선물 매수 포지션에 수익이 생기고요. 하방 포지션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가 조정 시에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 331.00에 매도를 해서 330.00까지 빠질 경우에 이렇게 25만원의 수익이 또 생기게 됩니다. 자, 상방 포지션, 하방 포지션을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매수 포지션은 지수가 상승으로 나올 때, 이런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이고, 자, 매도 포지션이 있습니다. 자, 주식에서 매도라고 하면 주식이 청산을 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지만, 선물 옵션, 이 파생에서는 매도 포지션은 지수가 하락으로 내려가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매도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은 상방 포지션만 가능하지만 이 선물 옵션은 상하방 다 가능하고 이 단타도 다 가능합니다. 자, 선물 하방 포지션, 상하방 포지션 두 포지션을 다 단타를 가능하고 두 포지션을 또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상하방 포지션을 옵션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같이 잡아서 한 포지션이 50%가 조정이 나오면 한 포지션은 2배, 3배 이상 수익이 나는 그것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돌발 변수가 발생할 시에 이 포지션을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누가 봐도 지수가 빠질 것 같은데 물타기만 할 수 있을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선물 매도 포지션과 풋옵션을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한다면 웨이나우 기관, 메이저처럼 똑같이 하방 포지션도 우리는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며칠 후에 또 이제 공매도가 공매도를 지금 시행이 되겠지만, 우리는 공매도에 또 대응을 하는 풋옵션과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2월 4일 화요일 날 다우지수 조정이 나올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우지수가 조정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한다면 우리는 또 지수가 우리도 한국 증시도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제가 다우지수가 조정이 나올 거라고 2월 4일 날 말씀을 드리고,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도 이렇게 다우지수가 M자형 차트로 빠질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M자형 차트로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차트에요. 다우지수가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서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 두 개를 뚫고 올라온 그런 시점입니다.
단기 조정이 한번 나오더라도 밑에 있는 지지선을 다시 한번 찍고 쌍바닥이 나오는지, 여기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지는 우리는 또 요거를 한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기존에 이 반등이 나왔던, 그리고 이 단기 저항선 역할을 하던 구간을 현재 뚫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라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 여기선 지지선이었지만 뚫고 내려가면서 저항선으로 바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메이저의 움직임을 또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장에 대입을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밑에 있는 2390포인트를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이 나올 것 같다. 밑에 있는 2390포인트, 우리는 그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걸 예상해서 지수 관련주들 이쪽에서 한번 매수 한번 잡아보시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확히 2390포인트를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그 모습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밴드 공급방에 2390포인트를 찍었을 때 제가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렸죠. 자, 찍고 나와서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 239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하방 끝, 제 뷰도 상방뷰로 턴합니다. 상방뷰 뭐예요? 지수가 반등이 나온 거를 예상을 하고 뷰도 상방뷰로 턴을 했다는 얘기죠. 자, 밑에 있는 2390포인트를 정확히 찍고 나서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온 코스피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우지수 저항선도 알고 있고 코스피 지수의 밑에 있는 지선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추세선으로 밑에 있는 지선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고 어디에서 또 조정이 나올지도 알고 여러분들 대응을 해드렸다는 말이죠. 밑에 있는 239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위로 올라갈 땐 주식도 같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같이 조정이 나오는 꺾이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또 풋옵션과 선물 매도 포지션을 여러분들 우리는 잡고 대응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지수가 조정 시에 우리는 주식 물 타면서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식은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하방 포지션, 풋옵션과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밑에 있는 지선 2398포인트까지 떨어질 때 우리는 또 그 라인들에서 하방치를 또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생깁니다. 자, 2398포인트에서 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지선에서 찍고 나서 3분 만에 선물 7포인트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지 저항선을 긋고 나서 어느 라인에서 조정이 나올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추세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찍었을 때, 자, 이거 과거 지지선이었는데 깨고 내려가면 저항선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저항선에서 제가 야간장에 여러분들에게 또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매수를 어떻게 드렸냐? 3만원서부터 2만원까지 풋옵션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30에서 0.20. 근데 0.25까지 잡히고 나서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왔죠. 우리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현물을 많이 샀을 때, 지수 관련주를 많이 샀을 때 이런 풋옵션을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이유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풋옵션이 하루 만에 30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이 상승 나는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종목들 1억 원, 2억 원씩 또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수가 조정 시에 조금만 조정이 나와도 크게 우리는 또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풋옵션에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20만 원도 좋고 30만 원, 50만 원 이런 금액으로 풋옵션 하방 지수 하락에 베팅했을 경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내려와서 설사 이렇게 조정이 나올지라도 현물의 손실금을 풋옵션에서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밴드 공급방에 오시면 밴드 공급방에 오시면 이런 풋옵션, 옵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강의 자료도 많이 올려놨고 여러분들 그런 걸 보시면서 한번 대응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의 현재 위치예요. 제가 신대가 방송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헤드앤숄더 기억을 하시죠? 그 헤드앤숄더를 똑같이 그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 쪽에서 음봉으로 오늘자에 길게 내려온 그런 그림입니다. 자, 헤드앤숄더 팔라인을 만들고 왼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했어요.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M자형 이마까지 만들고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무슨 그림이 되죠? 그렇죠. M자형 헤드앤숄더 머리 구간이 완성이 됩니다. 자, 제가 다우지수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크게 조정이 나온 그 그림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코스피도 지금 현재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들 그리고 여러분들 현물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셔서 대응을 하시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시는 그런 전술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M자형 하락은 M자형
차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하락을 멈추지 않는 경향이 아주 크기 때문이죠. 자, 다우지수 이렇게 제가 2월 4일 날도 M자형 차트로 내려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코스피 주사 다시 한번 볼까요? M자형 차트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다우지수도 M자형 차트 우측 상단에 있을 때 밑에 있는 지선들을 다 깨고 내려갈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이렇게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M자형 헤드앤숄더, 특히나 M자 우측 머리 상단 구간에 코스피도 지금 현재 같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는 걸 우리 염두를 해두고 좀 현금 비중 많이 늘리시고 지수 관련주들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2월 14일 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 차트로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월 14일 날 이 저항선을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 지수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제 말처럼 M자형 차트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에서 어디에서 또 반등이 나올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자, 밴드 공부방에도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 이런 저항선 라인을 삼다가 뚫고 올라가서는 지선 삼던 이 라인들을 주목을 해서 보시면서 이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지선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그 상황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자, 다우나 나스닥 지수는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내려올 때 우리 장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 시장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갈 때 우리 장도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위에 있는 이 단기 저항선도 지금 현재 돌파를 하고 머리를 한번 내민 상황인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 갭이에요. 여기에 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갭을 메꾸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밑에 있는 갭을 메꾸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지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그런 화요일입니다. 자, 테슬라 차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자, 밴드 공부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헤드앤숄더, M자형 헤드앤숄더 왼쪽 어깨 구간이 상단 구간과 하단 구간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위에 있는 오른쪽 어깨 상단도 이렇게 하단과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밑에 팔라인을 만들러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길게 떨어진 날 이제부터는 매수를 잡아도 됩니다. 왜? 이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지금 W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라인까지 내려와서 다시 W자로 반등해서 올라오는 그림인데,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서 매수 잡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셔야겠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항선이었지만 뚫고 올라가면 지선으로 바뀌는 그런 라인인데, 다시 한번 뚫고 내려오면서 저항을 삼았어요. 그래서 요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수치도 저 밴드 공부방에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테슬라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은 목표치를 어디를 삼고 또 대응하셔야 될지도 아시겠죠. 저하고 추세선을 똑같이 그으셔도 되고, 밴드 공부방 오시면 아침마다 테슬라 차트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이라서 제가 이 저항선도 말씀을 드렸죠. 자, 신대가 방송에서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고 나서야 반등이 나오는 구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을 때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라인을 반등을 하고 여기 저항선 찍었을 때도 찍기 전에도 이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 찍고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다. 다시 한번 찍더라도 여기서 M자형으로 다시 내려온 후에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니까 엔비디아는 요거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밑에 있는 지지선 쌍바닥 구간에서 W자를 만들고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목표가는 135불 정도 되는 저항선에 설정이 되어 있고 우하향 저항선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제 블라인드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헤드앤숄더를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팔라인을 만들고 왼쪽 어깨 구간을 또 진행을 했죠. 아랫머리 구간에서 W자를 반등해서 올라온 그림입니다. 자, 여기 연두색 라인을 지금 올라탄 상태예요.
역히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단기 조정이 있을지라도 찍고 나서 올라가게 되는 역히된 숄더 그림을 그리는 이 종목, 벌써 제가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 블라인드 종목은 꼭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공략주도 가져 나온 거, 그거 제가 방송 후반에 하니까 시청 고정해 주시고, 자, 밴드 공부방에 이 블라인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도 벌써 올려놨습니다. 목표가 저항선이 상당히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빨리 여러분들 캐치를 하셔서 내일 장, 내일 모레 장, 여러분들 지지선이 온다면 한번 매수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조지표 왜 보세요? 이게 어디에서 꺾여서 떨어질지, 어디에서 꺾여서 다시 올라갈지, 그런 보조지표를 보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많이 하시는데, 제 삼각 돌파 매매 기법은, 이 기법으로 매매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수를 잡고 나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공통점일 거예요. 그렇게 매수점을 알아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저점 라인들을 계속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 일봉상 500개, 1000개씩 쫙 늘려보시면 그 저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을 여러분들 추세선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라인들 저점하고 저점하고 연결을 했는데 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와, 이 라인을 또 한번 찍을 때는 나는 매수를 한번 봐야지 라는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매수점 잡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수치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가로선 보면, 아, 여기가 10,000원이네, 12,000원이네, 12,100원 딱 알 수가 있죠. 이런 지선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아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라인들은 웨인하고 기간, 메이저가 만들어 오는 지지선이에요. 이런 지지선의 삼각 수렴 구간, 수렴 구간이 점점 좁아지는 이 화살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나는 매수를 여기서 봤으니까 여기서 털어야지. 그러면 여기서 잡았으니까 여기서 털어야 될까? 그게 아니죠. 일봉상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해 보시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구간을 또 연결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찍을 때 목표점으로 삼고요. 밑에 매수를 못 봤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을 찍을 때가 두 번째 매수 찬스입니다. 왜냐? 과거의 저항선이었지만 뚫고 올라가면 지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지선에서 매수를 보고 위에 저항선 올라갈 때 여기를 목표점을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그런 매매법입니다.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딘지 알고 우리는 대응을 하게 된다면 반등 시에 어디에서 청산할 줄도 알겠죠. 그렇게 자리 매수점과 매도점을 잡으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자, HG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모습도 한번 볼게요. 일봉상 쫙 줄여보면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을 이어서 대응을 하시라 그랬죠. 이 저점 라인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찍는 그 라인에서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이런 구간들을 계속 우리는 긋게 된다면 이런 라인에서 우리는 또 매수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삼각수렴 구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연두색 저항선 보면 찍을 때마다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도 볼 수가 있고, 또 한 번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매수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못 봤다면 두 번째 위로 돌파를 한 후에 다시 저항선을 지선 삼을 때 그때가 매수 두 번째 찬스라고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못 봤다고 쳐요. 제가 19,000원에 매수를 드려서 여기서 매수를 잡았는데, 자, 올라온 상황에서도 저는 밴드 공급방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조정 시에 이 라인들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매수를 한번 보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세게 나오니까요.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치고 올라가는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밑에 있는 지지선 19,000원에서 제가 매수를 드렸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고점 기준으로 62.37%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크게 양봉으로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매매가 아니라 이런 조정 시에 밑에 있는 지지선, 추세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고 위에 올라갈 때 청산점을 잡는 제 기법입니다.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19,000원에 매수를 드리면서 좀 수익을 또 크게 나왔었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60%, 40%, 특히나 30% 이상 올라가면 딱히 매도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단기 조정이 있을지라도 어차피 수익이고 반등이 나오면 더 수익이 나니까 이럴 때는 좀 배짱을 한번 부려보셔도 됩니다. 자, 이 삼각 돌파 매매 기법에서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을 왜 그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반등 나오는 구간을 계속해서 연결을 했더니 이 라인에서 반등이 세게 나오는 그림을 발견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밑으로 조정이 다시 나오게 된다면 연결한 이 추세선에서 다시금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매수를 봐야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보는데 뭘 해야 된다? 이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로 치고 가는 경향이 아주 많으니까 일단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홀딩하라는 그런 전술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노스페이스는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서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위에 있는 목표치는 우상향 저항선이라서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크게 올라가는 그 저항선인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점 잡는 구간 그리고 저항선 어디가 저항선인지 알고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알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삼각수렴 구간을 계속해서 찍으면서 조정이 나오던 그 라인을 뚫고 나서 어때요? 상한가 갔어요. 자, 밑에 있는 지선에서 제가 또 매수를 드려서 여러분들 또 크게 수익을 드렸는데 지금 랩지노믹스 저 밑에 바닥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또 추세 지지선에서 또 매수를 드렸습니다. 밴드 공부방에 오시면 지금 매수 얼마에 잡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블라인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역헤드앤 숄더가 뭐예요? 역헤드앤 숄더는 아래에서 W자를 만들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어깨를 진행한 후에 이렇게 위로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위에는 저항선에서 내려와서 밑에서 지금 W자로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한 번 더 꺾이면서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 다 털고 올라가려는 그 움직임도 보였고, 자, 요거 보이세요? 여기에 있는 꼬리 달고 내려온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 물량 체크한 겁니다. 자, 물량을 체크를 하고 여기에서 털고 나서 다시 한번 올렸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뭐가 돼요? 과거에 저항선이었지만 이제 지지선으로 바뀐 그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 지지를 하고 반등이 올라갈 경우에 W자 역헤드앤 숄더로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은 꼭 매수를 보셔야 합니다. 자, 밴드 공부방에 벌써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여기겠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 벌써 종목명하고 매수가 다 올려놨습니다.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종목 보시고 내일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자리가 온다면 한번 매수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대가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W자 반등 그리고 M자형 하락, W자 역헤드앤 숄더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점 찾는 법을 알려드렸고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추세선을 그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매수점을 어떻게 드렸는지 또 어떻게 수익을 또 창출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밑으로 조정이 나오면 제가 W자에선 쌍바닥에선 매수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항에서 내려오고 나서 지지선 반등이 나왔죠. 다시 저항을 찍고 나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한번 드려서 수익을 한번 창출시켜 드렸고, 다시 이거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매수를 드린다 그랬어요. 자, 17만 3천 원에 매수를 드리고 여기서 W자로 올라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까지 드려드리면서 매수를 드렸습니다. 이 그림 똑같이 예시를 드렸어요. 자, 이 종목 HD 현대중공업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치로 드렸던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서 제가 전량 청산을 드렸죠. 자, 이 그림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W자 그림인 거를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W자 쌍바닥 구간에서는 제가 매수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W자 반등이 나온다. 과거 저점 라인들이 계속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종목 9,600원에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면서 W자로 반등이 나온 그 그림들도 보일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 딱 찍었을 때 전량 매도를 드렸고요. 이렇게 매수점을 잡는 법이 우리는 아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쌍바닥 구간 W자 반등 구간에서는 우린 또 매수를 봐야 된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추세선이 중요한 이유,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이 계속 지지를 할 때는 우리는 또 매수를 해야겠죠. 자, 루미르 같은 경우에도 저점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37.94%까지 반등이 나온 그 그림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루미르는 다시 지지선 라인 구간에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한번 또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하나솔루션.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W자 역헤드앤 숄더를 되게 강조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 그림도 예전에 SM 차트를 알려드리면서 W자 역헤드앤 숄더도 계속해서 알려드렸어요. 자, 저항선에서 내려와서 옆으로 기고 있을 때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 밑에 있는 지선 내려가면 거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서 한 번 더 찍고 나서 올라가면 뭐가 돼요? 역헤드앤 숄더 차트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15,300원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이 하나솔루션 밑에 15,300원 라인을 딱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밑에서 W자를 만들었죠. W자 만들고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 이 저항선에서 옆으로 기고 있을 때 뭐 만들었어요?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만든 겁니다. 자, 역헤드앤 숄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W자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한 후에 팔라인을 만들러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팔라인을 만들러 올라가면서 52.61%까지 또 상승이 나온 그 그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캐리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이게 봉이 되게 등락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반등이 나와요. 자, 제가 이거 3,200원에 매수를 드리면서 캐리는 꼭 한번 매수를 보셔야 된다는 이유도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캐리 같은 경우엔 기존에 있는 이 지지선, 이 라인들을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입니다. 자, 지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이 지지선 3,200원에 매수를 드렸고요. 자, 매수를 잡고 나서 일주일이 조금 더 되고 나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만큼 반등 얼마 안 나온 것처럼 보이죠. 57.50%까지 상승이 났습니다. 이날 상한가를 가면서 제가 이 상한가에 50% 물량은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위에 올라갈 때 50% 물량을 정리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반등하거나 조정이 나와도 우리는 어차피 상한가에 50% 물량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기 조정이 나와도 우리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어차피 우리는 수익이기 때문에 더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이 뭘 못 견딥니까? 손실은 견뎌요. 왜냐하면 물 타면서 견딜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수익을 못 견뎌요. 아, 아까는 내가 500만 원 수익이었는데 지금 100만 원 수익밖에 안 되네. 와, 그 400만 원 차이면 우리 와이프 옷도 살 수가 있고 우리 어머니 보약이라도 한 잔 재워드릴 수 있는데, 그 생각 때문에 그래프를 안 보시고 이 수익금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1분봉, 5분봉 보시는 거예요. 1분봉, 5분봉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이거 상한가 못 먹어요. 올라갈 때 여기서 흔들 때 벌써 다 팔고 없어요. 일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캐리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이 아직 높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전량도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청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 그린로지스 어제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 상한가 신나는 노래 우리 한번 불러본다. 상한가 가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자, STX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습니다. 매수가 얼마예요? 8,400원이죠. 8,400원 찍고 나서 이렇게 크게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 같고 오늘 당시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수익인데 단기 조정쯤이야 우리는 버틸 수가 있죠. 나중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높습니다. 이 13,000원이 넘어가는 쪽에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들고 가셔서 수익 크게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점 기준으로 40.95%까지 상승이 나온 STX 그린 로지스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도 보시면서 신법을 잡으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삼각수렴 구간에서는 꼭 지선 오는 종목은 매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STX 그린로지스 마찬가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지선에서 매수를 드렸어요. 그 지선 얼마예요? 39,500원입니다. 자, 이 39,500원 어디입니까? 여기죠. 이 삼각수렴 구간 어떻게 삼각수렴 구간인지 이제 보이시죠? 위에 있는 저항선, 이런 저항선 안에서 계속 지속해서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이에요. 찍고 나서 또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좁아지다가 이 저항선을 뚫고 나면서 뭐 했어요? 위로 슈팅이 나왔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 52,900원을 찍을 때 40% 물량은 벌써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연결되던 단기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40%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그대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64.05%까지 또 상승이 나온 그 그림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위에는 저항선이 아직 멀었고요. 단기 조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파도를 넘어서 더 큰 수익을 우리는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삼각수렴 구간을 올라갈 때 이런 굵직굵직한 저항들이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을 설정을 해두고 일부 물량들을 청산하면서 가면 우리는 수익을 견디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라인에서 매도를 한번 하게 되면 위에 올라가서 단기 출렁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버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요 라인들에서 크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1월 10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한참 후에 또 매수점이 왔어요. 그거는 제가 밴드 공부방에 토니모리 이제 매수점입니다. 매수 한번 잡아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340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요날 매수가 잡혔죠. 이날 매수가 잡혔어요. 한 일주일 좀 넘게 기다렸다가 그 라인이 왔을 때 잡은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잡고 나서 역헤드인 숄더를 만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팔라를 만들고 아랫머리 구간에서 옆으로 기고 있었죠. 자, 팔라를 만들고 나서 슈팅이 나오면 역헤드인 숄더 팔라는 어떻게 만들어요? 한 번에 크게 반등이 나옵니다. 자, 이거 목표가 얼마인지 볼까요? 목표가 10,000원이었어요. 자, 10,000원을 찍으면서 제가 50% 물량은 전량 매도를 드렸고 이날 얼마가 상한가요? 1,150원. 자, 이 상한가에 나머지 50% 물량 전량 매도를 드렸어요. 상한가에 이거 상한가 가면 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목표치 저항선에서 찍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나올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000원 기준이에요. 1,150원 상한가 기준이 아니라 10,000원 기준으로 57.73%의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역헤드인 숄더를 그릴 때 오른쪽 어깨 구간에서는 수익금을 참자. 왜냐하면 팔라를 만들러 올라갈 때 신나게 치고 올라가니까 그걸 우리는 견디면서 수익을 또 버티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런 역헤드인 숄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못 견디셔 하는 경향이 있는 게 뭐냐면 오른쪽 어깨 구간이에요. 밑에서 매수를 잡았는데 저점에서 잘 잡았는데 작은 출렁임에 수익금을 보시다 보면 이런 더 큰 수익을 놓치게 됩니다.
자, 그것도 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신법도 잡아드리고 이런 종목도 자꾸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저항선 요것만 뚫으면 더 크게 치고 가요.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밴드 공부방에 있을 때 이게 더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또 신법을 잡아드리는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역헤드 숄더를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이런 저항선에서 빠지는 상황에서는 물론 우리는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추세선을 그어서 어디가 지지선인지 이제 알고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항선에서 내려와서 왼쪽으로 긴다. 이거 한 번 더 빠지겠는데.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찍어서 여기서 W자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봐야겠는데.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기게 되면 이 저항선에서 오른쪽 기게 되면 반등 시에 위에 있는 목표가에서 청산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2,480원에 제가 매수를 드렸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W자 역헤드 숄더를 기가 막히게 또 그리고 올라가는 그림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역헤드 숄더가 보이시나요? 8라인에 내려와서 왼쪽 어깨 구간을 진행한 후에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W자 반등 후에 옆으로 또 기고 있죠. 옆으로 기고 있을 때 우리는 뭘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수익금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양봉, 음봉, 특히나 이런 꼬리 달고 내려오는 이런 일봉을 보게 된다면 아까 털걸. 내 10분 전에 털었으면 벌써 수익금이 300이 차이가 나잖아.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옆에 있는 친구는 떨어져. 자식아, 내가 아까 털라 그랬잖아. 자, 그렇게 털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역헤드 숄더 8라인을 만들어 올라가면 이게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목표치를 드린 라인을 딱 찍으면서 50.40%의 수익을 또 확정을 시켜드렸어요. 자, 더 치고 올라갔겠죠. 더 치고 올라갔을 때 누가 제일 미워요? 여기에서 탈라고 한 친구가 제일 밉죠. 자, 그런 분들은 소주 한 잔 드시면서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역헤드 숄더를 그리는 그림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매수를 노려야 한다. 역헤드 숄더 어떻게 예상을 해요? 고점에 내려와서 옆으로 기는 왼쪽 어깨 구간을 만들고 밑으로 쭉 내려올 때 우리 추세선 저점하고 추세선 그으시라 그랬잖아요. 그 라인에서 매수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역헤드 숄더 이제 오른쪽 어깨 구간을 그리나 그때 상방으로 올라갈 때 목표 저항선에서 청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던 역헤드 숄더의 모습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제가 13만 1,000원에 매수를 드리고 목표가 얼마예요? 21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게 21만 원을 간다고? 자, 역헤드 숄더 어떻게 그렸을까요?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쭉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역헤드 숄더 8라인을 만든 거죠. 그리고 왼쪽으로 기면서 뭘 만들어요? 역헤드 숄더 왼쪽 어깨 구간을 만듭니다.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아랫머리 구간을 만든 거죠. 여기에서 단기 M자 그림을 그리면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13만 1,000원이 여기에요. 뭐 해야 된다 했어요? 매수. W자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쌍바닥 구간에서 W자 역헤드 숄더 아랫머리 구간 우측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잡은 거죠. 자, 올라왔을 때 옆으로 기고 있을 때 제가 생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 시점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표가 21만 원 드렸죠. 올라가면서 목표가 21만 원을 찍으면서 60.31%의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역헤드 숄더가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서 반을 잘라서 보세요. 반을 잘라서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딱 보시고 여기 왼쪽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추세선을 늘려서 그 밑에 있는 그래프를 늘려서 추세선을 저점하고 저점들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그 라인을 어디 찍고 반등이 나올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수 잡고 크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신대가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역헤드 숄더 그리는 차트 아랫머리 구간 제가 69,600원에 매수를 드렸어요. 이거 10만원대 이상에 있을 때도 제가 매수점은 저 빨간색 이 추세선이니까 그 중간에 매수 잡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역헤드 숄더 이제 어떻게 그리고 올라가는지 보이시죠? 자, 이거 목표점을 드리면서 12만원을 드리면서 69,600원에 매수 잡아서 위로 반등이 나올 때
역헤드 숄더 팔 라인 저항에서 72.41%의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또 확정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역헤드 숄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이런, 여기서 그래프를 딱 잘라서 왼쪽만 보세요. 이런 종목들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럼 추세선 그어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만 잘하느냐? 선물 옵션도 너무너무 잘하죠. 자, 옵션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337.5풋 타고 위클리 335풋을 또 매수를 드렸어요. 자, 매수가도 드리고 목표가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수익점을 오면 청산하는 목표치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날 야간장에 잡으신 분들, 저녁 6시부터 또 야간장이 또 시작이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매수 잡으셨던 분들 전부 다 제 목표가를 가면서 수익을 창출시켜 드렸습니다. 자, 위클리 337풋 같은 경우에 185.71%의 수익을 확장시켜 드렸죠. 옵션 가격 기준입니다. 자, 수익금 기준으로 보면은, 자, 옵션 한 채당 얼마씩 움직인다 그랬어요? 0.01. 1,000원씩 움직이죠. 하지만 그 가치는 2,500원 곱하기 2.5를 하셔야 됩니다. 자, 위클리 335풋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목표치를 도달하면서 300%의 수익을 또 확장시켜 드렸어요. 하지만 가격은 곱하기 2.5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750%의 수익을 여러분들 창출시켜 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100만 원이 750만 원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옵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해지로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너무너무 좋겠죠. 자, 월물 335풋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요일 날 밤 10시에 생방송으로 선물 옵션 방송을 또 진행을 하는데,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나오면서 10분 만에 160%의 상승이 났어요. 매수를 드리고 160%가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 코너가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160%가 상승이 나온 거예요. 자, 금액 기준으로는 40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이 10분 만에 400만 원이 된 거죠. 자, 이날 고점 기준으로는 230%의 상승이 나오고 575%의 또 상승이 나왔던 그 그림도 보고 계십니다. 자, 선물 매도 포지션도 여러분들 또 드렸어요. 자, 이 선물 매도 포지션 348.6065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드렸습니다. 선물 매도 뭐예요?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 풋옵션을 또 드렸죠. 자, 선물 매도 포지션 제가 말씀을 드렸던 345.00 라인을 찍으면서 선물 한 계약 기준 91만 2,500원, 10계약 기준으로 912만 5천원을 드렸습니다. 와, 옵션도 마찬가지 여기서 청산을 드렸나요? 맞습니다. 옵션도 또 어마어마한 또 상승이 나왔던 그 하루였죠. 자, 이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옵션 차트를 보시는 게 아니라 선물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선물 어디에서 어디까지 빠질 줄 안다 라는 거는 엄청난 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전문가겠죠. 여기에서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팔라인을 만들고 어깨 라인을 그리고 팔라인을 진행을 한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 잘 아셔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하실 분들은 밴드 공부방에, 자, 내일장 같은 경우에 제가 선물 옵션 공개 매수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 공략주 벌써 제가 밴드 공부방에 다 올려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밴드 공부방에 올려놓은 거 확인하셔서 큰 수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제가 역헤드 앤 숄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종목들, 오는 종목들은 또 매수를 해야 되고, W자 반등이 나오는 종목은 또 매수를 해야겠죠. 자, 오늘의 공략주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 또 매수를 드리면서 또 크게 수익을 드렸던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만 따지면 100% 이상 수익을 또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또 매수점에 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이 저항선 계속 주시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찍고 나서 또 조정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그림, 이 화살표 그림 볼게요. 밑에 있는 이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우린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한다 그랬죠. W자 여기서 반등 그림이에요. 여기서 M자 이마를 그리고 밑에서 지선을 지금 찍으러 내려오고 있어요. 이 저항선은 2023년도도 마찬가지, 2024년도도 마찬가지 한 번도 뚫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삼각수렴 구간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파란색 저항선 삼각수렴 구간 뚫으면 어디까지 간다?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이 18만원 위에 있는 저항선입니다. 밑에 있는 지선 다 와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요번 주에 한번 찍을 것 같아요. 요번 주에 찍을 것 같아요. 여기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전체적인 W자 반등 그림입니다. 자, 매수가 101,100원 드릴게요. 101,100원. 101,100원 어디예요? 여기에요. 이거 일봉 우하향 지선이라서 일봉이 하나, 두 개, 세 개 생기면 수치가 살짝 낮아질 수 있어요. 그거 감안해 잡으시고 위에 있는 목표가 182,000원입니다. 자, 손절 92,000원 거시고 이 에코프로비엠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등 크게 나올 수 있는 그 지선이니까 우리가 이거 이제 주시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공략주 PNT입니다. 이 PNT를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 종목을 준비하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이 상당히 높다는 거를 또 알려드리고 싶어요. PNT는 예전에 블라인드 종목으로 드렸는데 이날 한 틱을 안 찍고 올라갔어요. 자, 잘 됐다 싶었죠. 왜냐하면 다시 조정이 나와서 찍고 나서 반등이 또 크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PNT 그래 밑에 있는 지선 한번 와 보라, 내가 한번 매수를 한번 잡아주갔어 했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요번 주에 찍으러 올 겁니다. 자, PNT 같은 경우에 저항선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여기 초록색은 연두색 라인은 단기 저항선이에요. 이 PNT 그래프를 쫙 펴서 보시면 어떤 게 보이냐면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때 진짜 세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선, 이 단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PNT 같은 경우에 매수가 41,600원 드리겠습니다. 41,600원 이거 바로 미치고요. 자, 목표가 77,000원 드릴 거예요. 여기 빨간색 추세선입니다. 77,000원 목표가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 37,900원 거시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PNT 위에 올라갈 때 진짜 세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단기 라인들을 설정을 해도 단기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한 후에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지선을 찍을 때는 우리는 땡큐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삼각수렴 구간, 단기 삼각수렴 구간 돌파를 하고 다시 이 밑에 있는 지선을 찍으러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이제 매수를 잡을 때가 왔다는 거죠. PNT 잡으셔서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을 보시면 제가 계속 역해된 숄더로 수익 난 상품들을, 종목들을 되게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거를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블라인드 종목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여기까지가 어깨 구간이에요. 어깨 상단 구간 보이시나요? 역회된 숄더 왼쪽 어깨 하단 구간, 상단 구간, 그리고 밑에 있는 오른쪽 어깨 구간, 하단 구간, 상단 구간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밑에 있는 구간은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빠진다 해도 땡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쪽에서 분할로 매수를 잡으셔도 되는 그 종목입니다. 자, 벌써 밴드 공부방에 올려놨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다 올려놨습니다. 이 W자 역히든 숄더를 올라가는 종목, 한미반도체, LS 일렉트릭스부터 여러 종목들을 여러분들을 알려드렸는데 같은 그 종목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신대가에서 여러분들 강의도 해드리고 여러분들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